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 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당이 요즘 처해 있는 형편이 그렇습니다만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한규 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자체도 좀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아서 캐롤송을 하나 다내기답이다 다내기답이다.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아니, 준비하고 김한규 있습니다. 의원이 그런 것도 하세요? 예. 지금 모든 정치인이 사람을 되시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다 투사가 돼갖고 예, 이런 상황. 알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50 넘어서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김용남입니다. 뒤에 시장주의자는 뭐예요? 원래 저는 시장의 가치를 믿어요. 아, 그리고 그런 시장의 시장? 역할을 믿어요.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김경진 의원님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해 주시면. 일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아니 이런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왜 의원님이 사과를 하세요? 제가 대선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대선 캠프에 있었고 어쨌든 뭐 대통령님과 함께 뭐 공직을 할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좀 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잡았으면 뭐 이런 아쉬움들이 좀 마음속에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죄송한 말씀드리고 대통령님의 담화는 일단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내가 왜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됐는가 그 이제 배경이나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그게 비상계엄의 법률적 헌법적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분명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저는 조금은 좀 고민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선관위 말씀하신 부분은 그 얘기는 팩트에도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보수 진영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원의 한 20% 정도가 부정선거 맹신을 하고 있는 당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당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매번 입씨름하다 끝나요. 선관위가 가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공직자들로 100% 채워졌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선관위가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로 100% 채워졌다. 그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선거를 해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던 가령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 때 19% 차이로 이겼잖아요.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던 선거도 있고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선거도 있고 그것도 최근에 그것도 여러 번 있다. 근데 무슨 부정선거론이냐. 이게 이제 당원들하고 싸우다가 끝나는데 어제 대통령이 다시 그걸 그냥 이상한 관점에서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건 우리 역사에 아주 잘못된 비극의 생각의 씨앗으로 한 번 더 길게 남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마 뒷대목에 보면 네. 본인이 국회에 잠시 겁만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사실관계 맥락이 안 맞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좀 답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 대목에도 나옵니다만 차마 밝히지 못한 더 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약간 긴장했어요. 뭐가 있나? 그러다 뒤에 쭉 얘기하는 거 들고 장난치나 정말 저 화가 확 나버렸는데 그 대목에서. 그래도 우리 김경진 의원님은 같이 이제 좀 선거도 치르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짠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대목에서 저는 좀 동의가 어려운 게 국민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김학의 의원님은 좀 조금 이따 듣고 우리 개혁신당의 김영남 회장님부터 총평해 주시면. 다른 사람이 저런 담화를 발표했으면 저거는 지금도 자신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뭐 약 10%의 정도의 국민을 단합시키고 그 세를 몰아서 어떻게든 난국을 돌파하려는 뭐 전략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할 텐데 그건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지 이 경우에는 정말 본인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건 분석이 따로 필요 없어 보여요. 그냥 소신이자 확신. 본인이 저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술 깼을 때하고 안 깼을 때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 담화를 준비할 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분석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이 사태의 심각성을 저는 지금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저런 사람한테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을 맡겨놓는 게 맞냐. 그래서 한시가 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주판나를 튕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게 글쎄요. 뭐 한 사람이 어리석을 수는 있는데 단체로 어리석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더 대단하기보다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만요. 네.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저렇게 좀 폭주하게 된 데는 국민의힘이 이 여당으로서 잘 좀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주고 속된 말로 가르마를 좀 타주고 가이드를 해줬으면 저까지는 안 갔을 텐데 다 그냥 도와주고 그냥 지지하고 찬성하고 오냐오냐 하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국민의힘 책임도 좀 크다 싶은데 마지막까지 저러니까 저는 좀 안쓰럽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힘도. 민주당 입장 전해주시죠. 약간 분노는 좀 가라앉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의원들도 이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하면서 우시는 분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 이제 국회에 있었던 분들의 분노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거를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전히 지금 이제 담화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과거 행동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떠지라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4차 담화는 딱 보면 이제 법조인으로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 이제 향후에 있을 헌재 재판이나 아니면 형사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또 그리고 뭐 방송 패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에 동조해달라라는 요구인 것 같고요. 저는 자기 반성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반성이 섬뜩한 반성이죠. 계엄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할 걸, 단전 단수부터 할 걸, 방송을 못하게 할 걸.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야, 2차 계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지금도 되게 긴장하고 있고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아까 저기 처음에 한동훈 대표 말씀하실 때 좀 그 아마 의원총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제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유 같은거나 고함 소리도 들리던데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대통령 특히 이제 인천에 그 국회의원 하신 분은 우리 대통령 죽음 위에 뭐 새로운 뭘 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도 막 쓰시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당원들의 63% 지지로 됐는데 왜 그분은 우리 대표라고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하고 네. 국회의원 선거 대패하고 네. 그리고 당대표를 뽑을 때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뽑긴 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한동훈한테 찾자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당내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잘못했다라고 네. 하는 당원들의 거의 일치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당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는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거의 99%가 탄핵 반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의 중도층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벗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많이 벗어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당원들의 생각은 그래요. 네.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요까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당대표를 선출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완하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가치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잘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시키냐고 하는 이 가치가 충돌했을 때 당 내부에서는 그 후자 쪽 두 가지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신뢰가 당원들 사이에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만약에 제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당원으로서는 탄핵 이후에 대선도 지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잘못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많이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원들 수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선서하잖아요. 본회의장 가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하는 선서하잖아요. 그 사람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대통령이 했는데 그거를 대선 패배와 연결시켜서 그냥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정권을 헌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정권을 누구한테 줄 건지는 국민의 권한인데 왜 그걸 정치인들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네. 그래서 예. 논리적으로 보면 이철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100% 맞아요. 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 위에 일단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게 현실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민심에서 반발자국만 앞서가라 그러는데 이제 물론 그때의 민심은 평균적인 국민의 사고와 민심이겠죠. 당원들의 당심이나 당원들의 민심은 아닐 터인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현실의 발은 대체로 주변에 있는 당원들 민심 위에 서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되는 지점일 거예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당원들이 그러는 거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가면 전 당원들도 따라간다고 봐요. 전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선순위가 전 바뀌었다고 봐요. 아니, 선우가. 그 말씀도 맞는데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 사달이 실패한 거는 국민들의 워낙 깨어있는 민심과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민의 저항에 근데- 막힌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원들도 의외로 말빨이 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불가로는 참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거의 제가 만난 거의 모든 국민의힘 의원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동단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되게 악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선에 진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냐 미리.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하고 같이 불 속으로 같이 뛰어들고 있는 악수를 두기 때문인데 만약에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는 딱 손절을 하고 그때부터 5개월, 6개월 새롭게 이제 대통령과 구분되는 정당의 후보자로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하고 경쟁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저는 찬스가 아예 없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당에서 볼 때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는 정상적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지만 저는 이런 판단부터가 잘못됐다. 그런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치더라도 이건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이제 울산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계엄해제 요구할 때도 제일 먼저 들어왔고 와서 씩씩거리면서 이건 절대 막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그리고 뭐 표결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같이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를 해갖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살해 협박도 받고 있고 애 학교로 뭐 조폭 같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런데 정치 안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저는 그 각오가 김상욱 의원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오히려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정말 대선의 기회가 없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딱 단절을 하시고 혼자 단절하시면 티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투표를 하자라는 것만으로 결정을 해도 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김한기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서 불리할 수 있죠. 당연히 불리해야죠.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치러지는 대선인데 유리하거나 동등한 조건일 수가 없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뭐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유일한 대선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권자의 대부분이 후보의 면면을 알고 투표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거는 솔직히 그런 선거 없어요. 뭐 시장을 뽑던 도지사를 뽑던 국회의원을 뽑던 사실상 유권자의 상당 부분은 후보의 면면을 모르고 뽑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대선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가 아니 차기 대선에서 국힘 출신 대선 후보가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윤석열과의 철저한 차별화예요. 그거 죄송합니다.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난 다른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커리어의 대부분이 다 겹쳐요. 그렇죠. 그리고 금년 4월 총선 앞두고 공천권 갖고 싸운 거 외에는 뭐 사이도 너무너무 좋아. 커플로 항상 같이 다녔어.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미 일주일을 시간을 낭비했다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오히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국힘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다. 우린 다르다. 저는 완전 시작부터 실패했다고 봐요.
지금 김기진 의원님 이 말씀 차별 안 하고 대선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길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당원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권 줄 수 없다, 헌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7년도에 치러졌던 대선을 가지고 본다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예. 예. 50%안 됐죠. 예. 그러니까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안철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안철수에 대한 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단합을 하면 뭐 이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패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나마 탄핵을 했으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당시를 그냥 기계적으로 맞춰보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합쳐도 네. 50이 안 돼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합치면 음.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규모가. 그렇게 따지면 탄핵을 전제로 했을 때 그나마 그 구도가 나오는 거지. 이게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이건 해보나 말할 거요. 뭐 제가 뭐 대선 전망이 잘 틀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근데 하여튼 이게 요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기괴한 사태가 터지기 전이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플러스 조국신당에 비해서 당의 정당 지지도도 많이 밀렸고 그럼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도 많이 낮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게 지지율 보니까 갤럽 지지율이 11%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댓글창에 어떤 분이 아직도 두 자리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던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한 자리예요. 20대는 3%예요, 3%. 30대는 6%, 40대는 7%, 50대 7%예요. 그러니까 세대로 봐도 60대 이상만 조금 나온다고 70대 이상은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까지는 채 1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분하고 같이 가서 선거를 치르는 게 저처럼 정치권에서 오래 본 사람으로도 저게 견적이 나오는 그림인가? 그걸 멋있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저게 좀 맞는 그림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정말 영명한 판단을 하기 이전에 당원이라고 하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데 당원들의 생각을 수용을 안 할 방법은 없고 당원들의 생각 속에는 17년도 탄핵에 대한 어떤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바름을 찾는 측면에서는 형사사건 수사와 탄핵 절차가 가야 되겠지만 이 건이 또 다른 국민 통합의 흐름 속에서 그런 어떤 과제들이 물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글쎄요, 당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당원들한테 끌려다니면 그건 리더가 아니죠. 그 국회의원 뭐 하려고 해요. 그 당원 그 국고 지원 반납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세금 지원 네. 받잖아요. 그건 당원 당비만 갖고 안 운영해야죠. 되지. 국고 보조금 막 받지 말고.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으로 보니까 42%? 네. 그 다른 조사긴 합니다만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인 것 같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제 국정의 중심은 사실 국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거기 대표는 이재명 대표니까 사실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고민이 많겠죠? 저희는 무조건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 안정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죠. 원래 탄핵 소추가 되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니까 국가가 되게 불확실해지는 그럼요. 게 원칙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탄핵 소추가 되면 분명히 월요일 날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안정화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아마 내일 정도 오늘부터도 하겠지만 이제 당 대표를 포함해서 당의 지도부가 계속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전국의 안정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국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탄핵 심판까지 저희가 여야 정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일 예정이고요. 여하튼 저희는 아직 야당인 거죠. 뭐 저희가 지금 무슨 국정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소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요즘 많이 뭘 하냐면 외신들하고 되게 많이 만나고 또 외국 정부에서도 저희의 연락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선은 정상적으로 하면 한 5, 6개월 후에 치러질 텐데 뭐 아직 모를 일이죠. 지금의 분위기하고 그때는 모를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지율 사실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의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지금 그거는 뭐 국민들에 대한 좀 배신 같고요. 정략적으로 당의 이익 생각하는 건 일단 저는 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오늘은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데요. 한국갤럽이 한 거고요. 11일부터 12일 3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은 15.8%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거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 잠깐 중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국힘 당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률은 27%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반대가 그- 66.5%고 네. 이른바 보수 성향에서 탄핵 찬성하는 비율이 46%입니다. 요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에서는 66대 27이면 다수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로 밀려 들어갈 것 같은 거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 지금 대통령이 억울하다, 뭐 지켜줘야 된다는 이유보다는 이러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와 윤석열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특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항상 봐오고 가장 친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박근혜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만 해도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제일 오래전부터 이름을 알고 있던 인물이 그렇잖아요. 저희 뭐 어렸을 때 TV만 틀면 박정희 대통령과 영예 박근혜 양은 항상 뉴스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아주 최근에 알게 된 인물이에요. 틀려요. 그래서 그 8년 전 탄핵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저는 감정의 폭이나 아예 그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번은 상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서 선관위를 참조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PD가 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관위 안에 있습니다. 예, 뭐 대세는 별 지장 없는 것 같은데 우린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뭐 성질 난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아까 하실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은 우리 김한규 의원밖에 없으신데 네. 내일 오늘 네. 4시죠? 네, 됩니까 맞습니다. 오늘 탄핵? 저는 뭐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좀 소통하시잖아요. 소통하죠.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야 다 뭐 탄핵 사유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당원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본인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탄핵을 하지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는데 항의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이름을 호명해서 뭐 이철규 의원 말씀하시라고 일어서서 하니까 이제 의원들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또 자리에 앉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말싸움엔 이기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표싸움에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싸움에 이기나 표 싸움에는 진다. 예. 그래서 많이 필요 없잖아요. 8명이면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 8명이 막판까지 계속 지금 설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장에 가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투표장에 안 가는 게 당론이고,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당론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당론을 바꿀 수가 없고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상황이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우려되는 거는 대외적으로 뭐 투표하겠다고 하는 분, 아니 찬성하겠다고 하는 분도 일부는 투표장에 들어간다면 찬성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끝까지 되게 흔들리고 있는데, 양쪽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찬성하겠다는 사람들도 내심 흔들리는 분이 있고, 이미 공표한 사람 예. 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투표장만 가면 저는 8분이 아니라 20명 이상, 뭐 거의 30명 가까이도 찬성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상욱 의원이 어제 보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데, 찬성하자고. 의원들이 많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느껴지고요. 저는 뭐 그래도 결국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다. 근데 그 당론이라는 게 제가 저기 오프닝 멘트로 그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국회법 114조의 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론이 이게 위법이에요.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게 좀 실망스럽네. 아니 뭐 여당으로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 뭐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거기까지 이해해 준다고 치더라도 당론으로 기표서에 아예 안 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한번 받게 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수호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게 벌써 2번이나 확실하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다음 날 그 새벽 해제. 1시에 이루어졌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90명이 안 나타났잖아요. 구성원의 대부분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105명이 기표소를 아예 안 가고 퇴장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상태라면 이미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결정됐던 통합진보당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또 그런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한번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탄핵 심판 저는 모르겠어요. 탄핵 소추 오히려 표결.
김한규 의원님 말씀이 저보다도 상황을 더 정확히 읽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큰 틀의 맥락은 아까 김한규 의원님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당원들의 어떤 민심이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정도, 그 속에서 아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단히 고민이 아마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어느 임계점을 지나느냐 못 지나느냐,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네. 뭐 안 돼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결되면 한동훈 체제는 무너집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그 왜냐하면 아까 17년도 대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당내에 있는 생각의 한 물줄기가 어쨌든 여기서 나눠지면 도저히 뭘 못 해본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물줄기가 또 분명히 있어서, 이게 한동훈 당대표와 또 이게 친윤계라고 호칭되는 이게 분명히 갈등은 있지만 그게 과연 현실화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치구단 우리 박지원 의원은 분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김영남 의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제가 보기엔 분당도 정치적 에너지가 넘칠 때 가능한 거예요. 국힘은 그게 없어요 지금. 사실상 에너지가 없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말라 죽는 형국이지, 뭐 이게 거대한 에너지끼리 충돌해서 막 싸우다가 아이 그러면 우리 갈라서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이혼도 좀 힘이 있을 때 이혼하는 거지, 나이 들고 기운 떨어지면 조론을 하잖아요. 그냥 각자 따로 살자 조용히. 그러니까 헤어지진 않아요. 법률상 이혼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되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탄핵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그럼요. 우리가 예.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득을 해야 돼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막 국민의힘을 비판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인사를 아주 깍듯하게 하고 한마디라도 더 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리적 분당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친윤 친한 의원들이 얘기도 잘 안 하고 카메라 앞에서 둘이 같이 보여지는 걸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은 혹시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되게 뭐 서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이긴 한데, 근데 탄핵이 소추가 된다고 해도 아직 탄핵 의결까 그 헌재에서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지도부가 붕괴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든 비상 상황이니까 버티다가 탄핵이 진짜 되면 뭔가 지도부 교체되면 모를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 키맨처럼 돼버렸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뭐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게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거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뭐 4차 담화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은 안 할 거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뭐 친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권성동 의원은 보수 세력 내지는 정당에 대한 뭐 애착 이게 강한 분이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릴 적 친분 이거보다는 당을 더 우선시할 거라고 믿고, 저는 탄핵 결의가 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당을 깨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의원들 머릿속에는 있다. 다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과의 어릴 적부터 친구는 약간 만들어진 스토리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2002년인가요? 2001년인가 광주지검에 같이 근무할 때 두 사람이 안 친했어요. 저도 같이 근무했는데 그러셨겠어요? 그때는 안 친했거든요. 근데 대선 즈음에서 뭐 강릉을 네. 무대로 해서 어릴 적 친구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이후에 대선쯤에 만들어진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근래도 뭐 두 분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는 얘기는 여의도에 좀 많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그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스토리는 두 분한테 저랑 이철이
그 당시 앵커가 아니, 수석이 같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넷이 만나갖고 차 마실 일이 있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저희가 대통령 난을 들고 갔는데 권성동 의원이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표정이 뭐 그렇게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동의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지도부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국회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 앞에서 나 권성동 안 죽었어. 너 줄 잘 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목격을 했었고 그냥 권성동 의원이 저는 속마음은 대통령한테 가 있지 않다. 오히려 저는 뭐 당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가깝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중진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정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김용남 의장님께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잖아요. 뭐 중도 보수든 뭐든. 근데 이제 보수 본류인 국힘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 재건 프로그램 같은 건 좀 고민합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심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보수의 핵심 가치는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 질서의 정말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은 법질서란 말이에요. 법질서 중에서도 헌법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반헌법적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보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으로 칭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그렇지만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씩 나가자는 게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수는 없다. 누군가 중심에 서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핵이 답이다.